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를 막고 나서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분들이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에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렇게 윤 총장에게 당부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하라, 이렇게 당부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자신의 청와대, 정부, 여당은 과거 보수 정권의 그것과 같지 않다. 우리 정부의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하고 아주 다르다. 그러니 안심하고 엄정히 수사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자 한 것이겠죠. 윤 총장한테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 들으라고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윤 총장은. 어떤 윤 총장입니까? 윤석열 신임 총장은요, 2014년 4월 18일 당시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그 수사팀장으로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윤 총장은요, 이 자리에서 조영곤 검사장 밑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당시 정가변 새누리당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느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윤 총장이 조 후보자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를 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윤 총장은요, 임명장을 받고 난 뒤에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이걸 강조하더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그런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을 깨트릴 수 있는 일이 생겨났거든요. 조 후보자가 온갖 의혹에 지금 휘말려 있는 겁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 10여 건이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7일 검찰은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3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거리낌 없이 엄정하게 그렇게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문 대통령이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서서 검찰이 말이죠, 조 후보자 피의 사실 이것을 공표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일을 당연히 마땅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강 수석은요, 또 이번 수사가 조 후보자를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말이죠. 조 후보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게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까? 그러면 그거 문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왜냐하면 정무수석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 의지가 실린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라면 수석 비서관이 자기 뜻대로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안 되죠. 어떤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되느냐 하면요, 문 대통령이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임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그게 본심이 아니었나? 그냥 립 서비스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본심이 어디 있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느 게 본심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강 수석은 9월 2일과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돼야 하고 청문 보고서가 송부돼야 된다. 송부되지 않으면 재송부를 요청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문 대통령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뭐 하든 말든 사실은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 말든 그걸 청와대로 송부하든 말든 조 후보자는 임명한다. 법무장관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예. 그런 뜻입니까? 뭐 청와대만 이런 것 아닙니다. 집권 여당은 더 큰 소리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문 대통령의 아들이 나서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숨어서 다니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 이렇게 또 격려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도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6일까지 아시아 3개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나라 밖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마 나라를 떠나 있는 동안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올지, 어떤 결심을 하고 올지 그게 궁금하네요. 설마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길을 꺾는, 의지를 꺾는 그런 결정을 하고 오겠습니까? 아마도 국민의 뜻에 따르는 또 검찰에 전적으로 맡겨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오겠죠. 그 다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도 아마 국민의 뜻을 따르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